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 바이든, 시진핑 첫 미중 정상회담 15일 개최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시간으로 15일이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시간이 되겠네요. 15일 저녁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올해 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11월이니까요. 10개월 동안 두 사람이 한 번도 안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첫 번째 회담입니다. 물론 이제 화상회담 형식이지만 예. 많은 그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할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서로 물어볼 것도 많고 네.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불만을 또 토론하는 시간도 될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많이 좀 이렇게 위태위태한 부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얼핏 지금 주제에 주요 이슈에 올라올 것만 하더라도요. 네. 화웨이 제재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역 문제 같은 경우에도 25% 관세를 지금 관세 폭탄을 서로 부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무역 흑자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만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라든지 코로나19 기원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다룰 것 같거든요. 예. 중국은 좀 불편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동계올림픽 중국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G7 국가들의 또 보이콧 문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 네.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초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도 분명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은 상당히 주요 이슈만 하더라도 10개가 된다라는 네. 생각을 그러네요, 진짜. 하거든요. 예. 하나하나 쉬운 건 아니겠죠. 또 아무 사전 준비 없이 바로 또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바로 3일 전에 외무장관들끼리 회담을 했거든요. 이것도 전화로 회담을 했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왕이 외무장관 회담했는데 사전 회담이었죠. 거의 설전 수준이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상당히 설전을 벌이고 대만 문제가 제일 큰 이 화두이더라고요. 네. 개입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대만 해외 평화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 왕이 외무장관은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최고 정상들의 회담을 앞두고는 실무회담에서는 설전도 벌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이 크게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한 것도 있는데 이거 우리 이 대만 타이완 문제는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 6명이 미국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중국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방공식별구역에 항공기도 계속 지금 나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화상회담 이지만은 정상회담을 지켜볼 때 과연 이 호칭 문제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이때가 타이완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하는 거냐. 타이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측에처럼 어느 정도 독립적인 국가로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어떤 종속돼 있는 성처럼 이렇게 그 호칭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예. 과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타이완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부를 거냐. 타이완이냐 타이완 오아 차이니즈 타이페이 이렇게 동시에 부를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은 이슈여가지고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도가 또 이제 보니까 인도 수도 뉴델리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간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요. 이거 진짜 계속 반복되는 네. 겨울철만 되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악 대기 오염을 보여주는 전 세계 10대 도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얼핏 떠오르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 네.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는데 네. 어쩔 수가 없죠. 석탄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그런데 그 세계 10대 최악 그 대기 오염 도시 중에서 인도가 6개 도시나 있습니다. 네.
제일 최악이 가지나바드인데 두 번째가 뉴델리인데 예. 이렇게 뉴델리 포함해서 6개 도시가 있는데 제일 최악이라고 나와 있는 가지나바드는 인구 한 11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거든요. 네. 그 뉴델리가 인구 2천만 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중에서는 전 세계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뉴델리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달 되면은 그 중에서도 뉴델리가 11월 달부터는 너무나 이 최악이 되는데 지금 모든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갔고 공무원도 재택근무하라는 명령 그리고 학교도 일주일 동안 휴교하라.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됐나. 그러네요. 초미세먼지 농도 공기 질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발표한 게 한때 우리는 1900 지수까지 기록을 해서 네. 너무나 최악이라고 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다고 권고하는 지수의 20배를 초과합니다. 좋음이 0에서 50 뭐 이렇더라고요. 예, 예. 위험이 300에서 500 이 정도인데 1900이라고요? 예, 1900이라면 이건 너무 심하다고 네. 위험의 볼 수 거의 있죠. 4배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위험의 4배 수준이고요. 예, 예. 보통 기준의 20배가 넘는 네. 것이죠. 예, 예. 심각하네요, 정말. 근데 11월 달에 되면 왜 이러냐 하면은 인도의 그 종교적인 특성상 11월에 축제일이 몰려 있거든요. 네. 거기서 계속 엄청난 폭죽을 터뜨리는데 네. 우리 인구 1000만 명, 2000만 명 뭐 이런 국가에서 터뜨리는 거하고 달리 인구 10억이 넘는 국가에서 폭죽을 동시에 터뜨리면 그 엄청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농촌 지역에 파종기에 들어가면서 왜 논밭 태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 달에 더 집중이 돼요. 아하. 그걸 태우니까 엄청난 재가 발생하고요. 아하. 그리고 발전소도 예. 화력 발전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저감 장치라든지 네. 오염 방지 장치 같은 동시에 가동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발전소가 많이 있고 노후 공장의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겨울이 되면요. 이 도심의 빈민층들이 이제 추워지잖아요. 네. 그럼 뭔가를 이렇게 때워 난방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태워야 되는데 네. 대부분 타이어 같은 이런 폐기된 자재 같은 걸 아. 태우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11월 달에 1월까지 그 겨울철엔 대기 오염이 최악이었다가 네. 한 3월 봄 되면은 다시 또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악순환이네요. 여기서 아무 노력 안 하나 하는데 노력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발표를 해요. 네. 뉴델리 시에서 대형 분무 장비 같은 거, 왜 물 뿌리는 그런 네네. 장비하고 공기 정화 타워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대형 분무 장비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 2천만 명 도시에서 아이고. 분무 장비 네. 30개 정도는 부족한 거죠. 그렇네. 이거는 진짜 좀 어떤 대책이 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이슈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 두테르테 부녀 부통령 선거 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는 진짜 웃기더라고요. 필리핀 네. 참 재밌습니다. 진짜. 네. 내년 5월 선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예. 그래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일단 두테르테 대통령 본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한국은 5년 단임제이지만 필리핀은 6년 단임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내년 되면은 이제 그 단임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기 은퇴하겠구나 그랬는데 측근을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고 나는 그럼 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네. 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약간 꼼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헌법에서 그 불법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현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 나오는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현재 그 필리핀 한 도시의 시장인데 네. 여기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거든요. 예, 예. 그 사라 두테르테가 나도 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빠 두테르테와 딸 사라 두테르테가 네. 부통령 선거를 두고 앞붙는 거예요. 격돌하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고요. 예.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딸 사라 두테르테는 원래 인기가 좋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부통령 선거에 나오면 그러면 러닝 메이트 제도니까 그럼 대통령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후보는 그 유명한 마르코스 전 독재자 대통령 네. 아들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니까 그럼 거기가 대통령 후보고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 후보면은 그럼 이 연합은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2세 연합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유명한 독재자 아들과 유명한 스트롱맨의 딸 네. 2세 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권운동가들에게는 흥미로운 조합이긴 하지만 예. 최악의 조합이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두테르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파키아오 권투 선수거든요. 아, 이 파키아오가 진짜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예. 현재 상원의원인데 여기도 지금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흥미로운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영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영화를 쓴 작가한테 사람들이 야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예, 예. 특이한 지금 상황이네요. 아니 어제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하면 드라마에 보면은 뭐 제작비 차원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얽히고 설킨 예, 아닙니까? 그렇죠. 딱 그런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왜 이 두 가문이 인기가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또 지역 감정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남부 지역에서는 그 두테르테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네. 또 북부 지역에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네. 지역 간 연합으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일본 소식인데 경제안전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친 자국 중심이어서 걱정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생각보다는 죄송합니다. 네네.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행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법이요, 그 경제안보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닉네임을 보면은 일본판 화웨이 금지법이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일본판 중국산 배제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내년에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통신이나 에너지 분야 이런 중요한 분야에 외국 기업들도 와서 입찰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수출할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제품이 들어온다면은 일본 정부가 사전 심사하겠다. 요걸 입법화시키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럼 그 안전 보장을 그 통신 분야, 에너지 분야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제품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네.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사인한 것이 미국의 보안 장비법이지 않습니까? 네. 통신 장비에 미국의 보안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는 외국산 제품은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보안 장비법이거든요. 네. 이거 똑같은 게 일본의 경제 보안 안보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너무 자국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뭐든지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생산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에서 생산을 강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상당한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일본 내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외국에 나갔던 일본 기업이라도 일본 내로 유턴한다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조금을 주겠다. 여기에 이 법의 첫 번째 적용이 되는 대상이 이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이요. 이게 구마모토에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전폭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될 건데 이 보니까 10조 원 정도 공장 건설비가 드는데 이 법이 적용이 되면은 최소 50% 이상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WTO에 제소할 수 있죠. 공정거래법이 네. 위반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불법 이주라고 하면 뭔가 좀 굉장히 위험하게 밤에 막 몰래 가거나 이러는 게 상상이 되는데 비행기로 유럽 불법 이주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로코 비행기가 네.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것인데 중간에 스페인 영공을 지나갈 때 이 상당히 이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하면은 중간 기착에 네. 스페인에 있는 한 공항에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예. 네. 내렸는데 그러면 그 응급 환자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나머지 이제 모로코인 20여 명 정도가 네. 우리도 밖에 담배 잠깐 피우러 나가야겠다 하면서 나가서 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좀 수상하긴 하네요. 갑자기 20명. 수상하죠. 그래서 12명 정도는 잡았는데 나머지 12명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모로코가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가 스페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BBC 방송을 보면은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민은 보트를 타고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처음 봤다. 돈도 적게 들고 안전하게 유럽으로 불법 이민 가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스페인이 그 대표적인 타겟인데 예. 스페인이 제발 좀 앞으로 이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스페인 당국에서는 BBC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깜짝 놀랐다. 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기 탈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보트로 가고 이러면 죽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고 그런데 비행기는 표값도 27만 원 뭐 이 정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만 네. 보트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1,700명이 그렇지. 익사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그 유럽으로 가다가 네. 비행기 표값은 200유로니까 27만 원? 안전하고 중간에 익사할 염려 없고 네.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네. 있죠. 그러네요. 아주 변수가 있지만 또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핑계도 한 번이지.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정종식 교수님하고 얘기 들을 때 지금 코로나19